그래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보증금보험에서 다 먼저 상환을 해주니까요. 소정의 수수료가 든다 해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봉합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요. 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모든 감정이 다 상할 대로 상하셔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차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사례와 분쟁들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고객들이 오시더라도 최대한 합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비용과 시간, 감정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기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해 놓아야겠지만 단순히 감정상에서 소송을 간다 이런 거는 전 바짓가랑이 자꾸 말리고 싶습니다. 괜히 저 같은 사람 좋은 일 시키시는 건데요. 각자 좀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소송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법기관에 내가 이런 일이 엮일 수 있다니 이게 엄청난 당사자로서는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소송 당사자가 옛날에 돼보긴 했었는데 겪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고객들한테도 그냥 돈 날리지 마시고 최대한 합의하시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제가 겪어본 게 있으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시간 공들이고 맨날 사건 검색하고 챙겨보고 이런 게 다 돈이죠. 또 결국에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그거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줄 수 없으니까 보증금 반환일자를 미루자. 제일 많은 사례가 이겁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은 전세 시세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데 그래서 기존 임차인하고 같은 값에 맞춰가지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거죠. 임대인은 자기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내주지 않고 임차인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가 되는데 자금을 맞출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주택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서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그럼 임차인으로서는 이사 가지도 못하고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합의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일자를 늦추되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고 또 만약에 반환 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 이러면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 이런 조서가 작성되곤 합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원만하게 이제 딱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도 안 되면은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융통을 하든지 결국 안 되면은 이제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입니다, 경매. 가지고 있는 집에 부동산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무슨 조서를 작성한다든지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이제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죠. 보통은 이런 조서를 안 쓴다면은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확정 판결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건데 판결 받는 시간 사이를 대략 6개월 정도? 그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보증금보험에서 다 먼저 상환을 해주니까요. 소정의 수수료가 든다 해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봉합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요. 네, 그래야지 안심하고 살 수 있죠. 저는 가급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이런 경우 대항력을 유지한 채 임차권으로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문제될 건 없겠죠. 근데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거를 실행해서 반환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임차권 등기 없이 이사를 가버리면은 대항력을 상실해서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실행 조건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하죠.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임대인이 이거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보험을 실행해달라라고 하면은 보증보험 측에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야 된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는 자신의 권리잖아요. 이런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반작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게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향후 그곳을 임차하려는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를 보고 여기 집주인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될 상황인데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라면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런 걸 통해서 승소 판결 받고 경매신청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좀 제가 몇 개 추려왔는데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사례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만기의 변경이 아니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습니다. 최초로 1년을 계약했어요. 1년 계약하고 임차하고 있는 도중에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소유자가 변경되고 나서 계약이 만료가 됐죠. 1년이. 근데 그리고 나서 새 주인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측 주장은 새로 1년 체결한 계약이 이게 기존 계약, 첫 번째 했던 계약이 그냥 기간의 연장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만기에 연장하는 개념이니까 2년 채웠으니 나가라 이런 입장인 것이고, 임차인은 두 번째 계약한 건 이제 새로 1년 계약하는 것이니까 다시 2년까지 보장돼야 된다, 그 취지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 규정은 뭐 결국에는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1년 만료됐을 때 나갈 수 있고 아니면 2년까지 주장해서 2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장대로 새로 1년 계약으로 보고 2년까지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화통화로 이런 갱신에 합의를 했다면은 뭐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의 갱신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뭐 서면 작성 없이 전화 통화로만 합의한 사안인데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런 자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건 묵시적 갱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임대인에게 통화 녹취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합의갱신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제 묵시적 갱신이냐 합의갱신이냐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실익이 있어요. 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의 문제와 또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에 별도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제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고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임대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걸 뭐 무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 갱신이다 이렇게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또 뭐 기간 중에 해지하고 싶다 하면 임대인하고 합의를 하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임차인이. 이런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묵시적 갱신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례는 그 임대차 기간이 2021년 3월 9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이었는데요. 임차인이 그 두 달 전인 2021년 1월 5일에 갱신 요구 통지를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거든요. 일단 묵시적 갱신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임차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2021년 1월 29일 같은 달이죠. 이미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한 거예요. 이미 갱신된 계약인데 해지 통보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갱신된 임대차의 시작은 2021년 3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것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가 될까요? 묵시적 갱신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니까 해지 통보한 1월 29일에 3개월 뒤일까? 아니면 갱신된 계약이 아직도 시작은 안 했으니까 갱신된 임대차 시작점인 3월 10일에 3개월 뒤일까? 이게 문제가 된 사례였어요. 근데 이 같은 문제에서 하급심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아직 개시도 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해지 통지의 효력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전자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왜냐면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언제든지라고 해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이유였어요. 이미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기간 그 갱신 기간의 그 시작 이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3개월 봐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좀 기억나는 사례라면은 바닥마루 있죠? 보통 이제 강마루 소재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좀 찍힘이 약해요. 좀만 못 떨어뜨리면 금방 이제 파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4년 살았는데 감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서 뭐 이제 통상의 손해라고 이제 통상
통상이 송상이라고 이제 판단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강마루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바닥이 다 많이 울퉁불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강마루 시공된 집을 분양 받을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여유분을 확보해서 좀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강마루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이제 통상이 손상이니까 임차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곰팡이 문제가 있죠. 이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곰팡이는 이게 곰팡이 발생한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임차인이 잘못 사용한 문제인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좀 감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벽면이나 이제 샤시 틈에 크랙이 있다. 그렇다면은 뭐 외풍이 발생하고 결로 생기니까 그걸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임차인이 뭐 어떤 수경작물을 막 많이 재배한다거나 실내 습기가 많이 생기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또 뭐 물을 쏟았는데 제대로 제습 처리를 잘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한 곰팡이라면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